나이가 90이 넘은 사람들이 기업 총무과장, 간호사, 맥도날드 직원, 화장품 판매원 이런 식으로 일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보다 앞서서 초고령 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 얘기인데요. 오늘 라디오 문화센터에서는 초고령 사회인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아름다운 은퇴와 노후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이바라키 그리스도교 대학 경영학부 신민화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재 일본 대학에 계시다고요? 네. 일본 건너가신 지는 얼마나 오래되셨어요? 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986년에 일본으로 유학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때부터 쭉 지금 일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 네. 거기서 공부하시고 학위 받으시고 네. 교수로 네. 지금까지. 네. 전공은 뭘로 하셨는데요? 네, 전공은 그 경영학 중에서도 글로벌 경영 혁신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런데 인생 2막 또 은퇴와 노후 준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일본의 고령 근로자들 사례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어떻게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네, 저희 대학에 새로 건물을 짓게 되어서 기념식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때 그 과거에 경영학부장을 하셨던 분 두 분을 초청하게 되었는데 두 분 다 연세가 같으셨어요. 73세였는데 그런데 한 분은 계속 일을 하고 계셨어요. 고등학교 이사도 근무하시고 또 재단의 이사도 근무하시고 일주일에 5일 근무를 하셨고 또 한 분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런데 두 분이 오시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건 그 계속 일을 하신 분은 그대로 젊음이 유지되고 있었고 전혀 변함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일 안 하신 분이 너무 늙어 보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3, 4년 동안에 이렇게 변할 수 있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고 제가 이제 인생이 100세 시대라는 건데 그 35년 동안 과연 뭘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게 제 문제가 되었고 제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자료도 찾아보고 했지만 긴 노후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느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 선배들을 그 일일이 만나서 어떻게 사는지 한번 여러 가지 인터뷰해서 그 해답을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네. 은퇴 이후에 일하는 사람 또 일하지 않는 사람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하는 사람은 정말로 실제로 천천히 늙는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노후에는 또 건강, 외로움, 돈 이런 게 다 이제 신경이 쓰이잖아요. 네. 근데 그 세 가지가 그 일을 함으로써 이제 해결이 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작년 제가 7월부터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번 계속 은퇴 이후에 일하는 사람들만 그 취재해 왔는데 이분들 그 공통점이 뭐 큰 돈을 벌고 있다기보다는 작은 수입이지만 모두가 그 굉장히 만족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해 보였어요. 그래서 노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 외로움, 돈 이게 가장 걱정이라는데 이 세 가지가 일을 함으로써 다 해결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네. 한국에서도 뭐 100세 시대라는 말 요즘 많이 하는데 말이죠. 일본이 세계 최초 아닌가요? 이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게? 네, 그렇습니다. 네. 100세 이상 노인이 거의 10만 명 가까이 되나요? 네. 즉 최고령이 지금 어느 정도 되나요? 일본은? 네, 최고령 남자가 111세고 여자가 116세. 그리고 인구 10명 중 1명이 80세 이상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 통계를 보니까 2050년에는 100세 이상 노인이 50만 명이 넘어선다고 해요. 일본에. 네.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는 수명 120세까지 거론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한국은 이제 100세 거론되는데 일본은 120세가 거론된다. 네. 그리고 국민 10명 중에 1명이 80세 이상이다. 그게 현재 그렇다는 거고 말이죠. 65세 정년 이후에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교수님이 직접 많이 알아보셨다는데 자세한 사례 조금 소개해 주실까요? 네. 93세 현역 총무과장 사례인데 이분은 그 67년간 근무하셨어요. 근무하시는 동안 대표가 세 분이나 바뀌었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렇게 오랫동안 총무과장을 하셔서 기네스북에도 올라가셨고 그리고 그 백세 화장품 판매사원은 61년간 근무하셨는데 지금도 매일 아침에 정성 들여 본인이 화장을 하고 출근을 하고 계신다고 해요. 그리고 화장품을 판매하고 계시다고요? 100세인데. 예. 그리고 95세 맥도날드 아르바이트 근무하시는 분은 이분은 근무 기간은 남자분인데 75년간 근무하셨어요. 물론 과거에는 전기 기사라든지 다른 일을 하셨는데 네. 그 맥도날드에서 정년을 없앴거든요. 네. 그래서 90세부터 맥도날드에서 일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95세니까 5년 되셨겠네. 예, 근무는 심야 11시에서 아침 5시까지 그 주 4일 동안 근무하시는데 일은 무슨 일이냐 하면은 객실하고 주방을 청소하는 일인데 네. 너무 깨끗하게 잘 하셔서 그 점장이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젊은 사람들한테 본보기가 된다고 청소는 정말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건강하시니까 네. 이제 100세까지 정년이 없으니까 예. 지금 희망사항은 100세까지 일하고 싶다라고 네.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90세 넘었는데 투잡하는 분도 계시다고요? 예, 투잡도 많이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제가 취재를 했는데 그분은 그 주식 투자 본인만 투자하시는 게 아니고 워낙 오래 투자를 성공적으로 하셔가지고 네. 그 매일마다 그 블로그를 쓰시는데 오늘은 이 주식에 대해서 이 회사 주식에 대해서 눈여겨봐야 된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이렇고 그렇게 해서 이거는 투자하기 적절하다. 이렇게 블로그를 쓰는데 유료 회원이 예. 그 한 달에 한 60명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만행씩을 지불하니까 한 달에 네. 기본적으로 60만 행 수입이 있는 거죠. 60만 행이면 600만 원 가까이 예, 되는 예. 건데요. 예. 지금 환율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예. 그리고 간호원도 100세 가까운 분이 계시다고요? 예, 99세 간호원도 지금 계십니다. 간호사로 일하고 계세요. 예. 네, 한국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말이죠. 그럼 90세 이상, 뭐 네. 100세 이렇게 일하는 분들이 매스컴에도 많이 소개되겠어요? 예, 많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취재한 분 중에 무척 인상에 남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그 남자분인데 66세입니다. 근데 이분은 그 37년 동안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를 재직하시다가 교장을 끝으로 이제 60세에 정년 퇴직을 하셨는데 수제 맥주 회사를 창업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매스컴에서 보고 교사 하시고 교장 선생님을 하시다가 어떻게 창업을 하셨는가 싶어서 제가 인터뷰 요청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이유가 그 수제 맥주 회사를 창업하신 이유가 그 현직 때 젊은 그 어린 그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한테 늘 하셨던 얘기가 있다고 해요. No play, no error. 어허. 그러니까 플레이하지 않으면 에러도 나올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항상 도전하라.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작 37년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정년퇴직하고 나니까 한 번도 도전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아이들한테 그렇게 열심히 얘기해놓고 왜 나는 도전해 본 적이 없을까.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고 그 맥주 실제로 그 맥주 회사에 그 교실 같은데 그런 데도 다니면서 어떻게 만드는지 그렇게 수강도 하시고 그런데 단순한 그 수제 맥주 회사를 만들면 특징이 없을 것 같아서 네. 본인이 굉장히 고민을 하셨는데 이분이 그 이바라키현 유기시라는 곳에서 태어나시고 거기서 쭉 학교 나오시고 초중학교 교사도 그렇게 오래 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태어난 곳에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네.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토마토라든지 포도, 뭐 배, 딸기 이런 과일 향을 맛을 넣은 그 수제 맥주 회사를 만드셨더라고요. 네. 예. 이바라키 현이 농산물이 많이 나는 데잖아요. 네, 전국에서
사람들이 대부분 그 홋카이도 북해도에서 많이 난다고 생각하지만 이바라키현이 굉장히 농산물이 배추라든지 뭐 네. 연근 그다음에 포도 뭐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됩니다. 멜론도 많이 생산돼요. 네. 예. 그러면 이분이 교장하신 분이 이제 맥주회사 차려서 성공하셨나요? 네, 그런데 그 창업한 지 올해로 5년째인데 사실은 저작년에 법인화했답니다. 그때까지는 개인 사업자였었는데 개인 사업 때는 비교적 흑자였답니다. 근데 이제 법인화할 때 설비를 좀 늘리고 또 새로이 창고도 만드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은행 대출을 받게 되었는데 지금은 은행 그 상환금 부담하시느라고 조금 회사 경영이 약간 그 힘이 들 때도 있다고 하세요. 네. 그래서 어떤 달은 상환일이 되면 잠도 안 오고 그럴 때도 있다고 하시는데 하지만 본인이 좋아서 시작했기 때문에 네. 열심히 헤쳐나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예. 그리고 맥주회사 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것도 좀 그 주목되는 게 있다고. 네, 이분이 그 특징적인 것은 매일 아침에 그 공장 주변에 1시간 동안 그 지역에 있는 쓰레기를 줍거나 혹은 청소를 하는 봉사활동을 계속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 왜 봉사활동을 그렇게 매일 아침 하시냐고 여쭤봤더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 주민에게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아침에 1시간 동안 아무도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지만 깨끗하게 청소를 하신다고 해요. 주변 전체를.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1인 창업하셨으니까 네. 하루 종일 혼자 계신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라디오는 하루 종일 듣고 있지만 그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교사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했지 않습니까? 네. 선생님하고 직원하고 또 학생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갑자기 대화할 상대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침에 1시간 동안 그 청소하면서 그때 학생들이 특히 초등학생들이 아침에 그 단체로 많이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들한테 밝게 인사도 하고 그다음에 이분이 이렇게 농담을 한다고 하세요. 본인이 만든 그 맥주 이름이 유기 맥주인데 그 네. 지역 이름을 따서 예. 그래서 학생들한테 너희들 그 나중에 커서 20살이 되면 반드시 유기 맥주를 마셔야 돼. 이렇게 매일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해요. 네. 그런데 그렇게 인사를 하고 또 대화도 나누고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그 하루를 아주 그 건강하게 활기차게 보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아마 옆에서 보니까 오랫동안 그 초등학교, 중학교 교장 선생님을 오래 해 오셔서 특히 그 아이들한테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지 않은가. 물론 전형 퇴직은 하셨지만 그래서 아이들한테 더 많이 인사도 하고 또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나이 먹으면 문제가 되는 그 외로움이라는 거 이런 거를 그런 방식으로 또 해결하고 계시네요. 네, 아주 저는 그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자분들이 외로움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회사에 오래 계시다가 예. 이렇게 나오면 그래서 남자분들은 특히 중요한 게 그 일을 계속해서 돈 버는 것 이상 중요한 게 일을 하면서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더 네. 중요하다고 하고 또 일본에는 어떤 뉴스를 제가 봤는데 문제가 있는 게 남자분들이 정년퇴직하고 외로워서 대화할 상대가 없어서 그 클레임을 자주 건다고 해요. 네. 어떤 물건 사러 갔을 때나 이럴 때 불만을 거기서 굉장히 많이 토로하는 그런 경향이 특히 남자분들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문자 여러분들이 벌써 보내주고 계신데요. 다양한 에피소드, 고민, 의견 남겨주시면 반영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초고령 사회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샤이닝님, 살만한 세상 오늘도 감사히 듣습니다. 선곡 좋아요 해주셨습니다. 1069님, 빨리 출석합니다. 살만한 세상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은초롱님, 살만한 세상 서두원입니다. 빵끝 안녕하세요. 우황 스튜디오 안도 보여요. 네, 어항 스튜디오. 예. 유튜브로 보고 계신가 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태현님, 120세요? 네, 일본이 이제 120세 사회로 간다고 하니까 놀랍습니다. 대가족이 되겠네요. 5대까지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언젠가는 늦겠죠.
건강할 때 잘 지킵시다. 모두 건강하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넌센스 퀴즈 드리고 가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야 움직이는 차는 무엇일까요? 바람이 불어야 움직이는 차. 힌트는 네 글자입니다.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초고령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모신 손님은 일본 이바라키 그리스도교 대학 경영학부의 신미화 교수님입니다. 네, 신미화 교수님과 초고령 사회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문자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3096님, 나이가 들어가니 노후가 너무 걱정되네요 해주셨고요. 7176님, 노후 걱정 많이 됩니다. 적은 돈이라도 벌어야 움직이고 정신 건강에 좋은 듯해요. 오늘도 살만한 세상 라디오 들으면서 힘을 냅니다 해주셨습니다. 2279님, 100세 시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전 69세인데 영어를 시작했어요. 5년만 매달리면 조금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럼요. 쉽게 한 2, 3년이면 잘하실 것 같은데. 참고로 전 학교를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해주셨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5492님, 날씨도 흐린데 라디오 방송 들으니 혼자가 아닌 느낌이에요. 감사합니다 해주셨습니다. 4687님, 저도 내년에 퇴직인데 올해에는 계획을 잘 세우고 준비해야겠어요.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교수님 여러 가지 사례를 조금 이제 소개를 해 주셨는데 네. 이제 일에는 귀천이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근데 한국하고 일본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한국인이 좀 더 그 체면 혹은 명분을 중시하는 것 같아요. 아마 그 조선시대 유교 사상이 남아 있어서 그렇다고 보는데 그 섬나라인 그 일본은 실리주의 문화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 주변 시선을 그렇게 우리처럼 의식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본인한테 주어진 일에 굉장히 그 묵묵히 몰두하는 걸 봤는데 네. 제가 아주 인상적인 거는 남자분 한 분 취재했는데 그분은 75세이고 그 현재는 초등학교 화장실 청소하는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젊었을 때는 좀 특이했는데 비행기 오물 처리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 비행기 오물 처리는 비행기 그 뒤쪽에 오물이 담긴 탱크가 있고 네. 밖에서 그 폐기물 처리 그 트럭이 와서 호스를 거기다가 꽂아서 이제 빼내는데 이 그 호스를 꽂아서 빼낼 때 어떤 경우에는 겨울에 이게 얼어 있답니다. 오물이. 근데 이게 시간을 정말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는데 정말 가끔 0.01초도 안 되는 그런 타이밍을 잘 못 맞춰서 한번 오물을 2번 정도 뒤집어 쓴 적이 있다고 하세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너무 리얼하게 해 주시는데 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사실은 반성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비행기를 자주 타면서 그 화장실이 어떻게 처리될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런 일을 하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그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할머니 여러분이 협력해서 피자집 낸 네. 그런 사례도 직접 가보셨다고요? 네. 그 장소는 치바현이라는 곳에 있는데 지역 그 봉사활동에서 만난 6명의 할머니들이 함께 모여서 피자 가게를 열었어요. 이분들 평균 연령은 78세입니다. 네. 근데 이 이름이 바바 피자인데 바바라는 게 일본에서는 할머니라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그 치바에 그 구주쿠리라는 그 큰 유명한 해수욕장이 있는데 그 근처거든요. 그 가게가. 근데 그 가게 그 자체는 이분들이 50년 이상 봉사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 지역 이름이 산모시라는 곳인데 산모시 자체가 소유하는 집을 무료로 제공을 해줬어요. 이분들이 요청을 해서 우리가 피자 가게를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그 가게 바로 앞에 넓은 밭이 있는데 그것도 산무시 소유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무료로 그 제공을 해주니까 할머니들이 그 밭에서 직접 양파라든지 파, 오이, 뭐 토마토, 가지 이런 걸 재배하세요.
제가 7월 달에 갔는데 정말 그 꽃도 아름답게 피어 있고 그 여러 가지 과일, 야채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한창 자라고 있더라고요. 네. 뜨거운 햇빛을 받아서.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직접 할머니들이 재배한 야채를 토핑으로 전 야채 피자가 유명하고 딱 3가지 피자 맛밖에 없어요. 나머지 2개는 그 근처 바다에서 잡히는 정어리. 정어리를 넣은 정어리 피자 좀 특이하죠. 네. 그다음에 대합을 넣은 대합 피자 이 3가지밖에 없거든요. 정어리 조금 비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제가 직접 시켜서 먹었는데 전혀 비리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제가 피자 많이 먹어봤지만 가장 순수한 맛이라고 할까요?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또 무엇보다 할머니들이 직접 재배한 양파를 듬뿍 넣었는데 그 양파가 아마 바닷물이 섞인 토양 그다음에 바닷바람을 쐬서 그런지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었어요. 네. 굉장히 맛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들이 봉사회에서 만난 사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분들이 모여서 피자집을 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창업 자금은 똑같이 균등하게 내서 만든 건가요? 네, 아무래도 제가 경영학을 전공하니까 창업 자금이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었더니 전혀 제가 예상한 대로 공평하게 분담하지 않고 각자 낼 수 있는 형편대로 나는 20만 원 낼게, 나는 30만 원 낼게 이렇게 해서 분담을 해서 다 모은 게 150만에 한 1,350만 원 정도 내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불공평하지 않느냐고 제가 네. 물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왜냐하면 한 50년 동안 같이 봉사활동을 했으니까 누구 집에 숟가락 몇 개인지 다 아는 거예요. 사정을 다 아니까. 네. 그래서 아마 저분은 올해 손자가 대학에 갔으니까 아마 축하금으로 좀 돈이 들어갔을 거다. 그리고 또 저분은 할아버지가 이번에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수술비로 돈이 들어갔을 거다. 이렇게 다 아니까 전혀 불평 없이 다 같이 각자 낼 수 있는 만큼 출자금을 내서 그다음에 돈을 절약하느라고 뭐 인테리어 같은 거는 근처에 있는 건설 현장에서 목재 같은 거 무료로 받아와서 또 아들들한테 부탁해서 인테리어도 만들고 네. 이렇게 했는데 처음 오픈했을 때는 매상이 오르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거기가 굉장히 좀 한적한 곳이거든요. 도로가이긴 한데 그렇게 집이 많지 않고 좀 굉장히 치바가 땅이 넓고 좀 시골이거든요. 그래서 왕래한 사람이 많아야 좀 네. 손님이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듬해 또 코로나가 시작돼서 한 6개월 동안 문을 닫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끝나고 다시 오픈했는데도 이익이 없어서 창업하고 2년 동안 자기들이 월급도 하나도 가져가지 않고 보수도 없이 영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걸 버텼군요. 그래도 네. 이제 코로나 시절을. 네. 그 사이에 나 그만둘래 그랬던 할머니는 안 계셨던 모양이죠? 네, 한 명도 안 계셨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런 욕심으로 차린 게 아니고 이분들은 6명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일하는 자체를 즐거워했어요. 네. 일 다 끝나면 차를 마시고 오늘 만약에 그날 이제 이익금으로 돈을 받아가게 되면 오늘 우리 맛있는 스시집 어디가 가면 맛있다고 하는데 먹으러 가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각자 뭐 고민이 있으면 거기서 또 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너무 즐기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우연히 지방신문 기자가 지나가면서 거기에 들르게 되고 또 6명의 할머니가 피자 가게를 하니까 참 특이하기도 하고 해서 이거를 신문에다가 소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지방 방송도 소개하게 되고 또 아사히 신문 이런 데도 또 취재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손님이 계속 엄청 증가하게 되고 또 이익금 모아가지고 각자 처음에 출자한 금액 그거 모두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각종 신문, 잡지, 매스컴에 굉장히 소개가 많이 돼가지고 제가 그날 갔을 때도 손님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하고 인터뷰하기로 했는데 인터뷰할 시간이 훨씬 지나서 손님이 많다 보니까 네. 앉아서 드시는 손님도 많지만 가까운 해수욕장에서 해수욕을 마치고 온 가족들이 네. 아직 머리도 덜 마른 상태에서 거기서 포장 주문을 해서 차에서 드시기도 하고 계속 손님이 왔다 갔다 하시니까
오후 3시에 문 닫는데 3시까지 계속 손님이 온 거예요. 그래서 3시 이후에 제가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전에 개점을 했다고 하시니까 한 5년 됐네요. 네. 이제 5년 네. 되셨는데 6분 할머니가 했다. 평균 연령은 78세. 그중에 제일 연세 많은 분은 어떻게 되시나요? 86세입니다. 86세. 네, 다들 건강하시고요. 네, 여기 특징이 재밌는 게 6명 모두가 건강하신데 그 이유가 보니까 각자 역할이 다 분담이 돼 있어요. 반죽을 하는 분은 계속 반죽만 하시고 토핑을 하시는 분은 토핑, 그다음에 굽는 분은 계속 굽고 그다음에 홀서빙 하시는 분은 홀서빙 하는 분이 제일 젊었어요. 이분이 계속 홀서빙하고 이러다 보니까 역할이 분담이 되었으니까 한 사람도 쉬게 되면 피자집 문을 못 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물어보니까 피자집을 차리고 4, 5년 지났는데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중에서 누가 제일 건강하냐 하니까 86세 가장 연장자 이분이 이름 성함이 도끼 씨인데 도끼 씨가 가장 건강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혈압약조차도 안 드신대요. 네. 약 드시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유가 이게 피자집은 금, 토, 일 이제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금, 토, 일 문을 여는데 3일 일하시고 이분은 다른 날 이틀 동안 그 병원에서 또 청소하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자전거 타고 병원까지도 가시고 피자집도 가시고 자전거 타고 다니시니까 건강을 유지하시는 거예요. 네, 운동량이 대단하네요. 네. 예. 자, 친정간 금자씨님이 문자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본 여행 가이드입니다. 일본 관광버스 기사님들도 거의 65세 이상이 많으세요. 지난번 투어 때는 82세 기사님이 나오셔서 트렁크에 짐 2개 싣고 쉬시고 2개 싣고 쉬시고 하셔서 걱정스러웠는데 운전 경력 60년답게 베스트 드라이버셨답니다. 일본에서 이런 거 보는 거 뭐 네, 맞습니다. 많죠. 예. 0511님 100세 시대에 노후도 걱정되지만 건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해주셨습니다. 네, 꽃마리님 오늘은 살만한 세상 방송 들으면서 아직 노년은 아니지만 저의 노후도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요양원에 이제 있는 분들이 이제 한국에는 많이 늘어나고 계시거든요. 네. 연세 드시고 이제 건강 문제 생기고 이러는데 일본에도 요양원 계시는 분 적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요양원에서 일하고 계시는 간호사를 제가 이분은 너무가 거리가 멀어서 아직 취재는 하지 않았지만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굉장히 특이하시더라고요. 미해현이라는 곳에 노인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인데 99세예요. 99세 할머니가 자기보다 좀 젊은 노인들도 예, 있을 텐데 거기. 돌보고 계십니다. 19세부터 80년간 간호사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노인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 병원 환자들이 이 간호사보다 다 젊은 분이죠. 네. 근데 계속 지금까지 주 4일 동안 풀타임으로 근무하셨는데 최근에는 아무래도 네. 딸리니까 그 주말만 몇 시간 근무하신다고 해요. 예. 그런데 그 입원한 환자들이 굉장히 이 그 간호사를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그 좋은 이야기 상대가 되는 거예요. 같은 네. 처지니까 예. 비슷한 연세니까 그 여러 가지 그 이분이 진료를 하러 들어오시면 굉장히 좋아하시고 지금 어디가 지금 안 좋고 이런 것도 마음 놓고 얘기하시고 또 그렇게 해서 그 환자들이 오히려 이 젊은 활기차게 일하는 99세 간호사를 보고 활기를 얻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시설에는 스텝 그 83명 중에 3분의 1이 60세 이상이라고 해요. 아, 네. 그래서 그 82세 풀타임으로 일하는 간호사도 있는데 아이를 키우는 젊은 사람들은 토, 일요일 일하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히려 그 82세 된 분이 자발적으로 그럼 내가 토, 일요일 근무할게. 그다음에 또 아이를 가진 분들 갑자기 또 애가 열이 나거나 그렇게 네. 되면 또 애 보러 가야 되니까 오히려 연세 많으신 분들이 아무 뭐 혼자 살고 계시니까 자발적으로 그럼 대신 근무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다양한 연령의 간호원들이 서로 보조를 맞추고 도와주고 있었어요.
신 교수님 혹시 내가 은퇴한 다음에 이분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 롤 모델 만나셨습니까? 네, 아직까지 사실은 못 찾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올해도 계속 그 취재 대상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롤 모델로 하고 싶은 분은 있는데 이분은 그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제가 아직 취재 신청을 못 하고 있는 분인데 일본의 그 유명한 저널리스트 타하라 소이치로라는 분이 계시는데 네. 이분 원래 90세가 됩니다. 연세가. 타라 소이치로 지금 현역이세요? 네, 아직도 TV에 출연하시고 사회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래서 누가 이분에게 취재를 했어요. 그 왜 은퇴하지 않고 계속 그 활기차게 일하는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세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호기심, 두 번째는 도전 정신, 세 번째는 일하는 그 자체. 네. 근데 이분이 재밌는 게 유일한 취미가 사람 만나는 거래요. 새로운 사람. 네. 그래서 뭐 신문 읽거나 하다가 이 사람 재밌네 이렇게 생각하면 바로 취재 요청을 한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취재가 성립이 되면 그 사람과 인터뷰해서 그 잡지에 기고하기도 하고 TV에 본인이 사회자라는 하는 그 TV에 출연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본인의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렇군요. 네. 교수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일본은 좀 노인이 일하기 좋은 나라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노인도 많이 좀 채용해 주시고 네. 좀 다른 한국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저 은퇴한 시니어를 그 받아주는 회사가 굉장히 많은데 그 신주쿠 그 서구로 나오면 바로 왼쪽에 게이오 백화점이 있거든요. 근데 한 20년 전부터 일본에도 인터넷 판매가 되니까 백화점이 매출이 다 줄어들었어요. 네. 근데 이 백화점 유일하게 그 과감하게 시니어를 타깃으로 방향을 바꿨어요. 네. 그렇게 해서 그 1층에 가면 노인을 위한 다양한 사이즈의 신발을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여기 가면 노인들이 지팡이 짚고 오는 노인들이 신발 사러 많이 옵니다. 교통이 편리하니까. 그리고 2, 3층에는 노인을 위한 그 전통 녹차 판매하는 곳도 있고 4층에는 노인을 위한 그 옷을 판매를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노인을 위한 옷 판매하는 백화점은 잘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 가면 재밌는 거는 판매원들이 또 다 노인이에요. 70세, 80세 판매원들인데 왜냐하면 노인은 노인들이 사정을 가장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체형도 바뀌고 하니까 사이즈도 다르거든요. 젊으면 똑같은 뭐 95 사이즈 똑같이 입지만 사이즈 좀 아래 사이즈가 더 큰다든지 그런 거를 노인들이 판매원들이 다 잘 아니까 잘 이렇게 조언도 해주고 사이즈 맞게 추천도 해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좀 부럽기도 하네요. 네. 네, 지금 신민화 교수님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청취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5842님이 주신 질문입니다. 국내에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노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사실 많겠죠. 네. 왜 일본에선 그게 가능한데 우리는 쉽지 않다고 보십니까? 궁금합니다.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개선해 나가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네. 한 가지는 그 일본은 그 지금 현재 저출산 고령화가 빨리 시작됐으니까 인재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 저희 대학교도 보면 취업률이 거의 뭐 98%, 99%, 100%거든요. 그 정도로 인재가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시니어를 좀 더 많이 일할 수 있도록 또 일본은 그 제조업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제조업에서 오래 일하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그 스킬이라든지 이런 거를 젊은 사람하고 매칭을 시켜서 기술을 1대1로 전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아마 우리나라도 조금 바뀌어질 것 같아요. 일본은 정년 없애는 회사도 많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그 정년 없애는 회사가 굉장히 많은데 아까 그 맥도날드도 얘기했지만 정년 자체를 없애는 회사가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뭐 주식회사 그 요코이키 셔터라는 곳은 정년이 없는데 실제로 어떤 분은 95세 사망까지 일하신 분도 계속 사망하실 때까지. 예. 그리고 또 캐리어 핏 주식회사라는 곳은 800명 중에 70세 이상이 80명이고
또 주식회사 그 브로드 엔터프라이즈라는 곳은 60세 정년 후에 10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재고용 제도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일본 환경 매니지먼트 주식회사는 사원 1,512명 중에 70세 이상이 545명. 네. 또 아주 재미있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주식회사 세라후 나츠모토라는 회사는 정년을 폐지하고 적극적으로 시니어를 채용하니까 매상이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해요. 네. 네. 대단한 사례네요. 네. 네. 근데 한국은 이제 젊은 사람도 지금 실업률이 높고 말이죠. 네. 젊은 사람도 취직하기 힘들고 그 상황이 일본하고 정반대라서 네. 시니어들한테 이렇게 문화가 아직은 그 개방되기 힘들지 않나 기업들이 그런 걱정이 좀 들긴 하는데요. 네.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한수가님, 노령연금이 일본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의 대가가 굳이 금전이 아니더라도 활동하고 일해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해주셨습니다. 연금 일본이 조금 더 잘 돼 있죠. 네, 연금 역사가 우리나라보다 이제 훨씬 깁니다. 국민연금은 1961년부터 실시됐고 후생연금은 1942년에 실시됐는데 후생이 복지라는 뜻이죠? 예. 그런데 하지만 지금 일본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그 연금 전체 파이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연금만으로는 생활하기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수명은 길어지는데 연금이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2021년도에 0.1% 줄어들었고 2022년도에 0.4%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월 6만 5천 원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회사원 하신 분들은 국민연금에다가 후생연금 합하면 월 16만 원 그러니까 한 15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우리나라 네. 돈으로 그러다 보니까 한 10만 원 정도 한 100만 원 정도는 일을 해야 생활이 네.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럼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요. 한국과 일본의 그 시니어 노인들이 살아가는 자세나 환경 여러 가지 다를 것 같은데 네. 짧게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다를까요? 네, 그 일본 분들은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니어를 많이 그 채용을 하는 이유가 그 특히 굉장히 그 제조업이 강한데 소부장이라고 해서 소재, 부품, 장비 쪽은 기술을 전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하고 짝을 맞춰서 일해서 하나하나 계속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서 기술을 전수를 합니다. 그러면 또 젊은 사원 쪽은 IT 쪽이 강하니까 서로 그 상부상조하면서 일을 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집단 그 멤버의 그 공생을 지향하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을 중시하고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른 거는 그렇게 심하게 세대 간의 갈등이 없다는 거죠. 네. 젊은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한테 기술을 배우고 또 젊은 사람은 IT 쪽을 조금씩 가르쳐주고 네. 이렇게 해서 공생을 해나가고 젊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도 일방적으로 권위의식을 가지고 무조건 지시만 하는 게 아니고 IT 쪽은 또 열심히 젊은 사람한테 배우려고 그렇게 하는 자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직업의 귀천에 대한 그런 의식이 한국보다 훨씬 적어서 네. 어떤 허들의 일이라도 네. 노인분들이 많이 한다. 네. 이런 게 또 큰 차이라고 하셨죠. 네, 네. 그 직업의 귀천을 제가 보니까 그 일본인들은 아까 그 화장실 청소하는 거 그런 얘기도 했지만 사실 그런 거는 어떤 분 제가 뭐 취재하러 가거나 이럴 때 한국 같으면은 별로 얘기를 막 재미있게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을 텐데 굉장히 그 과거에 이런 일을 했다면서 사진도 보여주시고 재미있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 남들이 봤을 때 조금 그런 화장실 청소하는 얘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별로 거리낌 없이 얘기를 하시는 게 굉장히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일이 주어진 자체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고 묵묵하게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게 조금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립심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네.
그 노인들이 일본에서는 사실 그 자식들이 노인한테 특히 명절 같은 경우에 용돈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데 일본에서는 용돈을 주지 않더라고요. 부모 예. 집에 가더라도 오히려 부모가 자식이 예를 들면은 지금 굉장히 뭐 힘든다 그러면 부모가 오히려 가지고 있는 연금을 쪼개서 모아서 조금 네. 용돈으로 주고 그래서 부모들이 지금 현재 일본에 가면 그 여러분들이 여행 가실 때 한번 서점에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코너에 시니어 쪽 시니어들이 발행한 책이 한 코너에 있습니다. 거기 예. 보면 재미있는 게 뭐냐면 잡지도 그렇고 또 개인이 출판한 책이 많은데 그 굉장히 그 적은 돈으로도 나는 이렇게 그 절약해 가면서 네.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가고 있다는 책이 대부분의 내용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네, 지금 신미화 교수님과 일본의 초고령 사회 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다음 기회에 또 모시고 또 다른 얘기 재미있게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퀴즈 드렸었죠. 바람이 불어야 움직이는 차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풍차였습니다. 어렵지 않으셨죠? 정답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 추첨을 했습니다. 당첨하신 분은 4802님. 4802님 축하드립니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베프의 사건 수첩 드리는 날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다양한 사건 사고 소식 날카롭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네, 끝곡은 노래 하나 듣고 끝내셔야죠. 예, 마지막 곡은 뷰티풀 띵입니다. 듣고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